자, 이제 행복감 저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 이원론, 이론론, 이원론 이런 거 배웠고요.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배웠는데,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학문이 행정학이 어떻게 발전됐냐면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죠. 공장에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버가 삼각형 만들고 이제 경영에서 과학적 관리론 나오고 이제 윌슨은 행정관리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행정학이 변천이 됐냐면 이런 순으로 변천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 경영에서 먼저 과학적 관리론이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서 시장 실패가 터지죠. 인간관계론이 나옵니다. 인간관계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냐면 40년대 행태론이 나와요. 이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경영에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운영을 할까에 대한 문제예요.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기계처럼 돌려서 우리 능률성을 높이자. 인간관계로는 이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말 잘 들어주고 네가 우리 회사의 등불이야 이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능률성을 높이자라고 한 거고요. 행태로는 이제 드디어 인간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행동과 태도를 보는 거고요. 검증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런 이론들은 원리들은 격언에 불과하다, 모순적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 관리로는 인간을 기계처럼 돌리면 능률성 높아진다면서요. 근데 몇 프로가 높아지는데 여기는 인간관계로는 목소리 잘 들으면 높아진다면서요, 능률성. 그럼 몇 프로가 높아지는데 야, 기계처럼 돌렸고 아니면 인간 목소리 들어 애매하잖아요.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것들은 모순이다. 격언에 불과하다. 까면서 나온 게 행트론입니다. 사이먼. 그리고 사이먼이 대단한 학자인가 이게 뭐냐면 왜 대단하냐면 한번 보세요. 인간에 대한 전제를 바꿉니다. 여러분도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모든 결론과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 때의 모든 결론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이먼 전까지는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이에요. 완전한 선택을 한다. 완전 합리성을 전제로 했는데 사이먼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한된 합리성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우리가 뭐 펜 하나를 고른다고 할게요. 사이먼 전까지는 이런 펜이 10개가 나오는 회사가 있고 10개 항목을 다 보면 제일 좋은 걸 골라요. 그래서 밤 12시에 퇴근을 하게 되지만 최고의 선택을 한다라고 보는 게 사이먼 전이었습니다. 근데 사이먼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거 한 3가지 회사의 제품에 3가지 항목 보면 뭐 문제 없어요. 최고는 안 좋아도. 그리고 6시에 퇴근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6시에 퇴근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런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만족. 그리고 제한된 합리성. 이걸 강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 사회과학에 다 영향을 미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이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행정학에서도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하자, 검증하자. 이게 이제 쫙 팽배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5년도 지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환경이 빨리 바뀌죠. 그러니까 환경을 고려하게 되는 개방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 이런 식의 연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발전행정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행정이 주도로 엄청나게 발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미국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아시아의 4마리용 이런 것들 그런 걸 연구를 한 거예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신행정이 나옵니다. 이거 와일더거든요. 사이먼과 왈도는 경쟁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 사이먼은 경제학자였고요. 왈도는 정치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미국이 한참 잘할 때는 행태론이 쫙 팽배했었죠. 그러니까 사이먼이 워낙 셌으니까 왈도가 약했는 거지. 근데 이제 70년대에 들어오면서 60년대부터 미국이 혼란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왈도가 나와서 왈왈왈왈 그립니다. 야, 행정학자들이야 쪽팔리지 않아? 이런 미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을 해야지. 그때부터 나온 게 신행정론이에요. 그래서 행태론은 옛날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행정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이제 항상 출제가 비교 대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박사를 받았던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박사. 그래서 왈도와 사이먼이 비슷한 시기에 박사를 받았는데 누가 먼저 슈퍼스타가 돼요? 사이먼이 먼저 슈퍼스타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왈도가 이제 나중에 월왈 그린 거죠. 근데 이제 행정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 왈도상이에요. 왈도상. 행정에서는 이제 왈도 교수님이 이제 그때 이제 나와서 뭐라 그런 거죠. 야, 왜냐면 우리 젊은 행정학자들이요 왜 자꾸 이 행태론의 말만 듣느냐, 새로운 행정을 하자라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사이먼이 왈도상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받으러 오냐 안 오냐도 이제 굉장히 관심거리였거든요. 왜냐면 벌써 사이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행정학에 최고 권위가 있다지만 왈도상을 받으러 와? 백발로 오신 사가? 근데 실제로 와서 받으러 간 겁니다. 받고 연설문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 왈도 교수님과 저는 비슷한 시기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것은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경작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왈도는 정치 철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죠. 여러분 좋은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박수 받고 막 기가 나는 거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신행정학 쪽에서는 현상학, 가치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공공선택론이 뭐냐면 이 70년대가 정부 실패가 막 나타난 시기잖아요. 경작자들이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논문들을 모아서 공공선택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학이나 정치학을 경작적으로 분석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제도론이 나옵니다. 행토론은 인간을 연구했죠. 이제 다시 난 제도를 보겠다라고 나오는 게 신제도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정부 실패가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79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신공공관리론, NPM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옛날 공공관리론은 뭔데? 여러분, 행정관리를 옛날 공공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신공공관리론은 일단은 조직을 줄이고 성과를 강조하겠다. 이게 신공공관리론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삼성처럼 바꾸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overnance, new governance, 협치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NPS, 웃기지 마, 봉사나 하자. 이 NPM을 까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때 시기 배경에 우리 무어에, 그 다음에 우리 보즈만, 그 다음에 요 2007년 이후에 넛지론까지 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렇구나. 이제 이 이론들을 한 번씩 우리 시대 배경으로 따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우리 처음에 이제 경영학적 학문에서 과학적 관리론이 나왔죠. 거기서는 뭘 강조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을 기계처럼 돌려서 오케이, 우리 능률성을 높이자. 그게 이제 기기적 능률성을 강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인간 중심의 행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능률성을 높이자. 이게 인간관계론이 나온 거예요. 시장실패 이후에. 그러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차이점 보세요. 과학적 관리론은 합리적 경쟁관을 가정했습니다. X이론. 그래서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그 기계처럼 돌리면 되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 기계적 능률관. 시간 통장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반면에 이제 시장 실패 후에 인간들이 픽픽 쓰러지니까 사회적 능률관. 그러니까 완장 채워주는 거예요. 뭐 학원 같으면 너는 원장이야. 돈을 안 주면서. 그럼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규범적 사회적 능률관. 사회적 심리. 이걸 강조한 거고요. 호선 실험입니다. 원래 호선 실험이 뭐냐면 이걸 원래 과학적 관리론 연구를 간 거예요. 미국 이제 우리 하버드 교수팀이 하버드에 이제 메이어 교수팀이죠. 호송 공장을 갔는데 조명 밝기랑 이제는 생산성을 연구하러 갔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 뭐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8시간씩 4명이서 일하면 될 거를 여러분 우리 막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적게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게 호선 실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전부 다 인간을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극대화할까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얘는 인간을 기계처럼 돌려서 얘는 오케이 인간 중심 행정을 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0년대는 뭐가 나왔어요? 사이먼 행태론이 나오죠.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차 세계전 이후에 우리 개방체에 나오죠. 생태론, 체제론, 비경정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중심으로 발전하는 발전 행정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면 되면 밑에 이제 요때쯤 나오는 게 개방체제라고 하는 건데 우리 생태론, 체제론, 비경정론이 나오잖아요. 생태론은 선진국, 후진국을 연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딱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를 받던 나라들 있잖아요. 걔들이 이제 독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행정은 기가 막힌 행정입니다. 왜냐면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의 행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거지처럼 살지?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구나. 이걸 본 게 생태론이에요. 그 대표적 학자가 리그스, 오케이? 가우스. 이걸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년대는 안정을 강조하잖아요. 체제론. 우리 몸처럼 어떻게 하면 이 행정이 안정적이 되는지를 연구한 게 체제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 1등이 되잖아요. 해외 원조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근데 돈이 계속 빙땅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행정학회 회장인 리그스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일반 이론을 한번 찾아와라 라고 한 게 비교행정론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애들이고 반면에 행정이 환경을 바꾸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전 행정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행정이 모든 걸 다 해버려요. 뭐 돌을 확확 만들고 막 해봅니다. 그걸 연구했는 게 발전 행정론이다. 그러니까 환경을 다 고려하면 다 개방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70년대 되면 미국이 힘들어져요. 왜냐면 이때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신세대, 구세대의 갈등도 나타나고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빈부격차도 나타나고요.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도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증폭이 됐냐면 베트남전. 베트남전이니까 미국 신세대들이 쪽팔리는 거예요. 이러면 옛날 세대 니들은 왜 자꾸 저런 데까지 뺏어 먹으려고 저러는 거야? 아우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구세대들은 뭐가 부끄러운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가해야지. 싫어. 안 가.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행태론에는 그걸 가지고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가치 문제 간다니까. 그러니까 신행정학, 왈도의 신행정학이 딱 나오면서 그런 가치 문제를 보자. 약자를 보자.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평성을 강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현상학적, 그 다음에 공공선택이론,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실패가 터지고 나서는 NPM. 이걸 정부를 줄이자고 나옵니다. 줄이자. 정부를 NPM이 뭐냐면 이겁니다. 일단 정부를 다이어트를 좀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능률성, 생산성을 강조하자. 성과 중심을 하자. 이 두 가지가 NPM이죠. 일단 민영화하고 방향만 잡아라 정부야. 그 다음에 우리 성과를 중시하자. 이게 이제 NPM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의 개혁이 NPM적 개혁이죠.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가 또 생기죠. 이렇게 이제 정부를 줄이다 보니까 빵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뉴 가버넌스 쪽에는 뭐냐면 같이 하자. 정부랑 시민이랑 기업이 같이 하자라고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MPS, 그 다음에 행동경제학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일단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문제를 한번 생각하세요. 자, 과학적 관리로는 시대별로 추구하는 게 다른데 인간을 기계처럼 돌려서 능률성을 높이자.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장 실패 이후에 인간관계로는 사회적 능률성, 그러니까 밑에 애들을 인간 중심 행정, 목소리 잘 들어서 장기적으로 능률을 높이자. 그게 바로 사회적 능률성이에요. 행태로는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사이먼 전까지는 완전 합리성, 사이먼 이후는 제한된 합리성. 목표가 딱 정해지면 최고의 수단을 정하자. 이 합리성을 강조했고요. 발전 행정론은 야, 안 되는 게 어딨냐? 무조건 해. 목표 달성도, 효과성을 강조했고요. 신행정학에서는 약자를 고려해 형평성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NPM은 삼성처럼 바꾸자 하잖아요. 생산성,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뉴가버넌스는 여러분 이를 같이 하려면 믿어야 되죠. 신뢰성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시대적 가치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시대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자 이념인데 19세 관료제는 이제 법대로 하자. 합법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 행정관리론 이건 능률성 강조하는 거죠. 우리 과학적 관리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능 능률성. 그 다음에 이제 통치 기능설은 역시 여기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인간관계론에서. 그래서 목소리 잘 들어서 결정을 하자. 이런 걸 강조한 거고. 행태로는 합리성, 발전 행정론은 효과성, 실행정은 형평성, NPM은 생산성, 뉴가버넌스는 신뢰성. 이걸 이제는 우리 옆으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치를 보면 우리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있는데 본질적 가치는 우리 앞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형, 공자를 정복해, 형평성, 공익, 자유, 정의, 평등 이거에 이제 본질적 가치예요. 전 시대를 아우르는 본질적 가치고요. 이런 수단적 가치를 나중에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되죠. 뭐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효율성, 신뢰성, 투명성, 과외성, 합리성 요 내용들을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보통 수단적 가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섞어서 나오는 거고요. 본질적 가치 중에 공익이 그래도 제일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요거 좀 보시면 2007년 이후에 이제 서브프라임 이후에 이제 우리 넛지 이론 같은 게 나오는 건데 요 최신 이론을 한번 봐요. 최신 이론을. 이 최신 이론들은 이제 한번 볼 건데 좀 지울게요. 최신 이론들을 볼 건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신 이론 중에 이제 NPM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NPS입니다. NPS 봉사나 하자라는 겁니다. 뭐 방향을 잡아. 봉사나 NPM 자꾸 돈 그리지 마. 봉사하자. 시인 공공 서비스는 원래 행정은 공공 서비스 제공하는 거잖아. 이것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라는 게 NPS입니다. 그래서 봉사하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NPM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뭐냐,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 나옵니다. 최근에 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뭐냐면 우리 공공가치를 창출해라. 지금 너는 공공가치를 창출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가치를 창출하자라고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용했죠. 우리 국민이 정부가 정당성과 지지를 얻고 운영 역량을 활용해서 이런 공공가치를 만들어내자. 결국 누구를 까면서 나오냐면 이 NPM을 까면서 나오는 거예요. 최근 년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주만 같은 경우도 원래 또 출제가 됐죠. 제가 이거 출제된다고 말씀드렸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공공가치를 실패했다.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패 현상이 발생하면 정부가 들어가서 이거는 공공가치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죠. 결국 또 NPM을 까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너치 이론이죠. 결국 NPM을 또 까면서 나와요. 이건 행동 경작입니다. 뭐냐면 자, 신고전학파 경작에서는 인간은 완전 합리성을 가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먼이 딱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제한 합리성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너치 이론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이먼의 후예들이죠. 여러분, 인간은 완전 합리성은 아니에요. 근데 10명 중에 8명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응용하는 게 너치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가입했죠? 여러분,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인데 한 달은 공짜로 쓰게 주잖아요. 그 한 달 후에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강제 가입 돈 지불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탈퇴를 잘 안 해요. 그냥 씁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너치 이론이고요. 우리 공단계 보세요. 10명 중에 8명은 공단계 출신입니다. 그럼 나도 합격하려면 공단계 꺼내야 되나? 그런 걸 이용하는 게 너치 이론이에요. 여러분,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리죠.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농구대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농구대는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골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쉽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도로를 이렇게 봐봐요. 도로가 있잖아. 도로가. 근데 여기로 자꾸 가면 안 되는데 여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핑크선을 꺼요. 핑크선을. 그럼 사람들이 이 핑크선을 따라간다고 일반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너치 이론을 활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한번 보실래요? 건강보험. 우리나라는 자동가입입니다. 자동가입. 자동가입을 시켜놓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동가입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탈탈살만 탈퇴라 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생각보다 탈퇴를 잘 안 하거든. 이제 그런 내용을 배우는 게 우리는 너치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남자분들 화장실 가면 소변기에 막 튀기니까 앞에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세요 오죠. 그건 안 다가가요. 그 대신 그게 파리 모양을 딱 달면 사람들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너치 이론을 활용한 겁니다.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배우는 게 너치 이론이다. 옆구리 쿡쿡 찌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요게 그래도 굉장히 좀 강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론들을 실제 수업 시간에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거고요. 뭐 매년 자주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출제가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최근 이론까지도 다 배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일단은 어림이 없죠. 이제 이런 내용들 배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틀을 우리 잘 배워요. 절대왕정, 시민혁명, 입법국가, 그 다음에 시장실패, 행정국가, 정부실패, 실행정국가. 끝났죠. 그 다음에 작은정부, 큰정부, 작은정부. 이원론, 이론론, 이원론. 이렇게 가면 돼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론, 발전행정론, 요 밑에 물론 생태론, 체제론, 비경정론. 신행정학, 그 다음에 우리 현상학,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 신제도주의, NPM, New Governance, 그 다음에 NPS, 그 다음에 너치 이론, 그 다음에 무어, 보오스만. 여기까지 딱 보시면 1단원이 끝난 겁니다. 생각보다 1단원 많지 않죠. 이렇게 하면 1단원의 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할 때 이 세부적 내용을 저랑 같이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요 내용만 딱 그려도 1단원 내용이 완전히 정리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절대왕정 뭐가 터진다고요? 시민혁명이에요. 무슨 국가고요? 입법국가입니다. 입법국가는 큰 정부,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정책적 1원론, 2원론, 2원론. 시장에 가만히 두니까 시장 실패 생기죠. 아이고 이구 죽겠네. 경제동화가 시장에서 안 팔아요. 자 공부하자. 정보 Q 외보관사 풀고를 만들 거야. 오오 이렇게 암기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죠. 행정국가가 되는 거 큰 정부 정책적 1원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부 실패가 터집니다. 겉과 속이 다른 남친 꺼져라. 그래 꺼진 X 남친 이름이 민보규. 새로 사귄 남친이 권민규. 저는 이런만 생각하는 바보규. 이런 거 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NPM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너치까지 가는 것.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1단원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을 다 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틀을 잡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1단원 끝났고요. 우리 이제 2단원도 정책은 더 흐름 잡아야 돼요. 왜냐면 시대 그 정책이 만드신 순서대로 쫙 가셔야 되니까. 역시 동그라미 몇 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행복감 2단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